자, 2002년도 이민년. 이민년이라 그러면 천간으로 임은 어떤 일의 마무리를 해가는 이런 천간의 의미가 있고, 지지로서 인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지지에서는 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이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하늘의 뜻은 그러한데 밑에서는 새로운 일이 또 만들어져 가는 과정, 여기 좀 훈제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글자가 천간으로는 합으로 정화부에 화학 반응이 있을 것이고, 지지로 충으로 합으로 인 같으면 해화합을 한다. 그 다음에 충이 있죠. 또 충이 있는데 충할 수 있는 것이 개가 정임하기 병충이 되겠구나. 병화부에 충을 이끌 것이고, 이쪽에서는 충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신으로 충을 이끌 것이다. 그 다음 오는 것이 지지로서 신 있고 자하고 진 같은 것, 이런 것은 격각을 이끈다. 이 격각을 이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격각을 이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충에 준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상문조직도 원리죠. 자가 있거나 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조상 자리에 예를 들어서 월에 자가 있고 연에 진이 있다. 이 일간이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 자리와 조상 자리에 격각을 가했다. 그럼 부모님 조상의 곡사초상,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자가 있다. 이런 건 자식 자리가 되죠. 자식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멀리 떠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신이 있고 다 있다. 본인의 주거지 이동 변동, 상감상가, 부모님의 주거지, 오래 30년 이상 묵은 땅, 그 다음에 조상의 묘를 흠본이 이렇게 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진 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도 충이지만 이런 격각에 의해서 굉장한 그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격각과 충에 대한 해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할 거 합하고, 이렇게 합할 거 합하고, 충을 먼저 보고, 두 번째 합할 거 합하고, 세 번째는 여기 격각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오행적인 생으로 들어간다. 그럼 임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생하겠죠.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에는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생한 관계로 간다.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합충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되는 것 오행적인 생인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이 있던가 을목이 있던가 지지로 인목이 있던가 묘목이 있던가 이런 그 오행적인 생이 이루어진다. 근데 생이 되면 이제 결국 다 사가 있든가 오가 있든가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사와 같은 경우 생을 하면서 형의 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인호합하면서 자연스러운 생의 관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벌어진 일 중에 천간의 병임충, 지지로 인신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격각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의 정인합을 봐야 되겠고 인해합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오행적으로 생활하는데 천간에 갑이나 을목이 있으면 힘을 받겠죠. 그 다음에 지지로 사화가 오화가 있어서 생을 하는데 사화 같은 경우는 생을 하면서 형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식신이라는 수화의 조정 또는 사업장의 어떤 그 형하면서 생한다는 것을 사업장이 새로 짓는 데기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약간 보완을 해서 더 넓혀나가는 그러한 식으로 형을 이해하면 되겠고 오라는 것은 그대로 붙어서 어떤 그 화의 기운을 강화시킨 것이니까 관으로 쓰던 식상으로 쓰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기운이 됐던 그것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관이면은 벼슬이 직급이 올라가든가 또는 재물이면 재물이 좋아지든 인호 앞에서 재물이 좋아지려면 임수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이 되려면 경금이나 신금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관운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충할 것은 충하고 합할 것은 합하고 격각은 충에 준합니다.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생애관계 들어가는데 천간으로 갑이나 을목 같은 경우 힘을 받을 것이고 지지로 사화나 오화가 있어도 생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서 천간의 병화 같은 거 정화 같은 경우도 생애관계로 하는 건 맞아요. 지지로 지지에서 가는 것 병화 같은 경우 장생에 들어가니까 강한 것이고 정화도 들어간다. 지지로 인목이 생하는 것이니까 묘목이 있고 인목이 있다. 이런 기운들은 또 강화가 되겠죠. 크로스 천간에서 지지로 지지에서 천간으로 크로스 생하는 것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주 원국에 따른 상황별로 정리하려면 상당히 설명할 게 많죠. 먼저 천간에 충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충할 때가 병이 있으면 되겠죠. 천간에 예를 들어서 병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대로 천간도 충하고 지도 충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편관이 되죠. 편관이 되면서 주변 사람과의 구설, 스트레스 이렇게도 보고 이 사람이 만약에 편관을 쓰는 사람이다. 신중에 임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명예사적인 일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남의 편관이라는 건 주로 남의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보다는. 피곤하게 한 해를 보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지로 이렇게 충이 오면서 형이 온다는 것은 재물적인 손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물 날라가고 문서가 들어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그 병신일주 같으면은 이런 천간 지지로 모두 충하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이 매우 활발하게 온다. 재물 나가고 문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형이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많이 올 수 있겠다. 다른 일간보다는 일주간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이미 왔다는 것은 주변 사람과의 구설, 스트레스, 남의 일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걸 다 같이 봐야 되겠어요. 요건 일주로 봐도 그렇고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해.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합 지지로 합이 된다.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해수가 천간의 임수로 뜨면서 어떤 승진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라 그러면 안방에 합부되고 천간으로 합이 되면서 그 자체로 그 정관이 오고 정인이 오는 것이죠. 안방도 합하고. 그래서 결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됩니까? 정해일간 같은 경우 사업한다면 큰 조직과의 관계된 계약서를 쓸 것인데 그러한 것이 단위가 엄청 크다. 정관이 와서 합하면서 어떤 이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단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현대라던가 LG, 삼성 이런 데와의 큰 계약과는 의미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진다. 병신일주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해일주는 직장인이 됐던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긍정적인 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일주로 봐서 환경의 변화가 가장 극심한 것이 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병신일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일주는 내년 같은 경우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문서도 들어오고 큰 조직과 이권도 따고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좋아지고 직장인은 승진이 이루어지고 승진이 이루어진 거는 더불어서 월급도 올라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해일관과 병신일주는 정해일주,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 변화의 양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정해일주는 거의 90점 이상의 점수로 좋은 긍정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좋은 일, 그 다음에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뒤섞여 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쓰는 재성이 됐던 관성이 됐던 이런 것이 충하고 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병화를 쓰고 있다면 충이 되죠. 관성이 될 것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제물로 쓴다. 편재 또는 개수 같은 경우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이 관하고 재, 그 다음에 식상까지도 볼 필요가 있죠. 간목이나 을목이 병화를 쓰고 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관이 충당하고 그러면서 또 재성이 충당하고 여기 경도 들어가겠네. 이건 관이죠. 직업운세 요거 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이나 재나 식상에 충당한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합을 하겠죠. 정화는 합. 정화는 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화는 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성 쪽이죠. 이쪽은 정화, 이쪽 상관이면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어요. 먼저 신금이
병화를 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근데 지지로는 지금 천을 귀인이면서 생을 받고 있어요. 생을 받고 장생에 들어간다. 이 골치 아파 해석하려면.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명예, 본인의 직책이 되겠죠. 직책이 충을 받는다는 것은 구설 자금이 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병화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설 자금이 끓는데 그러한 결과물로 봐서는 인의 생을 받음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든가 그러한 가운데 상반기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발생하고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병화 장생의 효과가 있죠.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이 조직에서의 안정이 온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충이 와서 날아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날아가고 새로운 직장에서 날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다시 새로운 좋은 조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 조직에서 상반기에는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고 지나고 나니까 하반기에 가면서 장생의 운으로 빠지니 영전.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 신금이나 경금이 병화를 썼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충의 의미가 되겠다. 그리고 지지로는 정제면서 매우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월급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뭐 큰 곤란한 상황이 돼서 안 좋을 것 같았으나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 관을 쓸 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을 했다. 정임합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정화를 썼다는 건 관인데 임을 쓴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상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경금 같은 경우가 정관을 써서 임이 왔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을 해서 뭔가 어둠이 명예가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이건. 근데 천간으로 보니 여기는 지지로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 정제면서 천을귀인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 명예가 크게 실추될 일이 있고 정임합을 해서 목이 된다는 거거든. 지지로도 재성이 왔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작용이죠. 근데 상관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 뒷돈을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내 직책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잘못하면은 이때 큰 명예 실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천을 귀인이 와서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운은 된다. 근데 이런 상관적인 행위에 혹시 말려들게 되기 쉬우니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지지로 만약에 이미 오고 자가 왔다 또는 이미 오고 술이 왔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럴 때 횡령 배임 그러죠. 횡령 배임 뒷돈 받아서 이 사익을 챙겼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들어갈 일도 발생한다 이거. 그러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과학 이런 의료 시설 잘 발달해서 그런데 눈이 사주 구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이 안 좋아서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해가 있는데 정이 있다면은 부자 대축하는 병진 무슨 정도가 돼? 우대화 인자 대축하는요 병진 정도가 돼. 이런 모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는데 사가 있어서 겨울에 태어나서 수균이 강한 사람들은 이럴 때에 안맹, 시력이 나빠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잘 안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그 직장이라면 이럴 때에 익명매임 조심해야 된다. 다행스러운 건 지지로 천을기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구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이런 그 상관적인 행위가 나중에 반정이 돼가지고 좋은 그 재물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겠습니다. 대신에 상관적인 행위라서 잘못하면 뒷돈 받다가 곤란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화 경금 같은 경우도 관을 이용해서 뭔가 식신이 합해서 목이 되죠. 재물이 목이 됐다는 것은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지지로 이렇게 목 기운을 달고 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관보다는 식신의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내 지위에서 어떤 그 활동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상금을 받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정화를 쓸 때 이것도 만약 저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상관이라는 의미에서 범법적인 행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금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화를 관성으로 쓰고 정화를 관성으로 쓸 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 병정화를 쓰는 분들은 이걸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재가 되겠죠. 천간에 있는 재라는 것은 사실 강한 건 아니에요. 인수나 개수가 있어서 병이 있고 정이 있다. 정화 개수가 볼 때는 편재, 여기도 편재.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가 되겠고, 쪽으로 병화는 정제가 된다. 이걸 다르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정제를 충한다. 인수가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데, 편제를 충한다는 것은 내 어떤 기존의 사업 무대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거는 어떤 그 구체적인 재물보다는 내가 전체적인 어떤 그 전국 무대를 커버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 무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정화가 와서 충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경쟁자가 옴으로써 상당한 그 내가 위축을 받는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수가 와서 정립을 해버리면 내 거래처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적인 분모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 활동 무대나 내 거래처들이 지금 날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기간은 상반기 운을 임으로 보고 하반기 가면서 저 인목으로 꽂히게 되는데 식신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다시 펼쳐진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고전, 하반기 가면서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 같으면 편제가 합하고 정제가 또 충을 당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와 더불어서 하반기 사업은 불안, 그 다음에 상반기 회복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직장이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라면은 그런 그 편관, 편제와 정제를 쓴다는 것은 그 사업 속성이 좀 멀리 전국 무대를 커버하는 데 활동 무대를 어떤 그 하는 그런 그런 무대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충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어떤 직장에서 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런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정도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하반기 가면서 어떤 그 이런 그 식신 또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데 활동운이 상반기 가면서 어떤 펼치는 것으로 봐서 잘못하면 이럴 때 충당해서 하반기 그만두고 본인이 사업한다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임수개수는 사업하는 사람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죠. 다음에 식신을 보겠습니다. 이제 식신이라면 간목이나 을목이 될 것인데 병화 쓰고 정화 쓰고 병화를 쓰는 사람, 정화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럴 경우에 여자 같으면 자식이 되겠고 남자 같으면은 본인의 어떤 식상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행위, 그 다음에 널리 홍보하는 행위, 내 영업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본인의 활동 무대가 되던가 여자 같으면 자식으로 보는 자식. 남자라 그래도 딸 자식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운의 불안 그러한 것이 하반기 가면서 생을 받죠. 그래서 하반기 가면서 풀리고 상반기에 자식과의 다툼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육업이나 수화를 많이 두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 구성원들과의 부조화 생산시설에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설들 환경들의 하락 하반기 가면서 회복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천간은 충하고 지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하지 마세요. 상반기에는 불안했다가 하반기 가면서 회복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서 여자 사주인데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자식인데 자식이 편인하고 합했다. 이게 사위란 말이야 사위. 사위가 내 딸하고 합했으므로 이것은 결혼도 가능하죠. 결혼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 볼 때 정화가 있는데 식신이죠. 식신인데 이렇게 왔다. 인성이 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관을 썼다. 사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자식을 볼 일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명함을 내 자식이 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식이 있고 그 사람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고 오늘 가서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인 감투를 쓰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관, 재물, 그 다음에 이렇게 식신으로 쓸 때 이때의 어떤 그 합이나 충의 변화도를 봤어요. 그리고 또 뭐를 볼 수 있느냐? 인성으로 쓴다면은 무토나 기토가 되겠는데 문토를 쓸 때도 이것이 인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다. 기토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임수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편제가 와서 편인을 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문서를 팔고 사업적인 용도를 실현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사업하려고 뭔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인묘진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물운에는 별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팔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서를 잡던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정임합을 한다는 것은 문서와 내 돈이 합했다는 것이니까 문서와 내 사업적인 용도를 위해서 내 문서와 합했다는 것이니까 내 문서를 잡히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좀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운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기토로 문서를 활용한 사업을 추구하던가 추진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최소한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현금 융통을 위해서 문서를 활용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예요. 이 경화를 쓰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편이라는 것은 이게
규모도 있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안 팔리는 그런 문서가 되는데 혹시라도 안 팔려가지고 고민하는 물건이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러지 않고 팔면 안 되는 건데 사업을 위해서 인미호진 사업인으로 가는 거 안 좋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견은 아까 충하고 합으로 설명했는데 그 나머지 육친별로 이렇게 다양한 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지가 또 중요하죠, 이제. 지지로 재성을 쓴다면 신금 같은 경우 병화하고 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 같은 경우는 합이 되는데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병화나 정화 입장에서 관이 되는 거예요. 명예, 교직, 직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거 저 강의 끝나고 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한쪽엔 합하고 한쪽엔 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정화 같은 경우가 신금을 쓰는데 인이 와서 충을 했다는 것은 재물이 나가고 문서를 받을 일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매매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병정화 같은 경우 신금을 쓴다면 인묘진 사오미로 가면 굉장히 약화가 돼요. 아예 문서화해서 오랫동안 느끼는 문서를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형이 온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 내 주거 공간의 변화, 사업장의 어떤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을 축소하고 뭔가 새롭게 시설을 꾸미면서 축소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사고 팔고 또는 이동수 이런 거랑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 같은 경우는 관이 되는데 관인데 그 합을 했다. 합을 했다는 것은 이게 정인이 되고 편인도 되죠. 큰 조직 내에서의 승진사가 벌어진다. 이런 모양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천간으로는 이렇게 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직장 또는 사업한다면 여기 조직이 큰 조직에 대한 그 서로 상하 간의 관계가 될 것인데 그런 데서의 어떤 문서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 계약을 하던가 그러지 않은 조직 내에서의 승진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승진이죠. 해를 떠도 마찬가지. 해가 있어도 승진. 해가 없더라도 정화 같은 경우는 승진이 되면서 문서운이 되니까 반드시 승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신을 갖다가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식상으로 쓴다. 식상으로 쓰는데 인이 왔다. 그 다음에 해가 있는데 해하고 합한다 이렇게 되죠. 충이고 이쪽은. 충한다는 것은 조직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승진이나 이런 데 관련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내가 그 수화 식신을 충한다는 것은 수화나 기타 회사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의미지. 그래서 부설 자금이 올 수가 있고 무토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평관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인데 상관을 충하니 내가 내 발언권을 잃었다. 그 대신에 하반기가 하면 승진이 되니 승진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화의 구조 조정 그러한 가운데에서 편관이 왔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그 재물적인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하면서 형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기회를 갖다가 기회를 삼아가지고 사업을 축소하고 타이트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되지. 기토 같으면은 상관을 쓰면서 그것을 충해해서 반이 오니까 그동안에 내가 제조 사업을 했다가 큰 조직의 어떤 관계된 그 거기에서 어떤 그 아웃소싱이라 그러죠. 물건을 받아다가 내가 파는 식으로 가던가 내가 만들어서 이런 그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행위가 오히려 큰 조직과의 관계된 그런 가운데 내가 납품하던가 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요인 두 가지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토 같으면 긍정적이고 무토 같으면은 좀 쉽지 않은 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토가 해수를 보고 기토가 해수를 봤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유통, 내 사업장이죠. 사업장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합을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 큰 조직과 관계돼서 내 사업이 좀 커지는 경향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 같으면 매우 긍정적일 것이고 무토 같으면 시세 확장을 위해서 과도한 그런 재물 투자가 될 수가 있다. 무토 같은 경우 이 평관을 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럴 때에 오히려 사세를 잘못 키움으로 해서 인묘지 사업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오히려 사업을 열어나가면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이때까지 관의 도움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조직과의 납품 인허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오히려 긍정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로 신을 갖다가 반성으로 쓰는 사람 갑도 있을 수가 있고 을도 있을 수가 있죠. 을 같은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갑은 편관으로 쓰는 것이고 이러한 운에 이민년이 왔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특히나 병화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 병화나 사화를 쓰는 경우 이럴 때에 관을 충하면서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간이니까 이럴 때에 부서 변동을 통해서 시기가 올라가면서 부서 변동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 안 한다 이거지. 만약에 을일간인데 신월의 을일간인데 50대가 돼서 이 대운도 충하는 대운에 빠져나간다면 이때는 회사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명예 실추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고 20대 30대 아직 40대까지 이런 운이 되면은 승진도 가능하다. 그런가 아니면 그만두고 비견 겁재가 왔다는 것은 본인의 독립적인 그런 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나 을목 같은 경우가 해수를 쓴다면 합이 될 것인데 내 재물과 합을 이뤘다. 이런 것은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손자가 생기든가 아니면은 남자 같으면 요게 겁재면은 며느리 같은 거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손자를 낳든가 며느리가 들어오든가 사위가 들어오든가 그러한 식으로 육합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고 처녀총각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또 애정사 그런 결혼사로 발전하기도 쉬워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글자가 있다면은 내 사업과 내 문서와 비견 겁재가 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용도를 위해서 동업식의 계약을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운에서 안 좋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운은 괜찮다 싶으면은 뭐 동업 계약을 해서 잠시 힘을 빌린 다음에 추스리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면 그런 방법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금을 식신으로 쓰고 관으로 쓰고 해수를 또 관으로 쓰고 식신으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경금 신금 같은 경우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경금이 해를 받다, 신금이 또 해를 받다. 이것은 재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창고란 말이에요. 이거 미작용으로 해서 목국을 만든다. 이 재물이죠. 이럴 때에 해하고 인하고 합을 했다. 이것은 재물이 바로 경금하고 신금은 인묘진 자체가 바로 현금성 재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지는 운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한 초입에 들어간 것이다. 또 경금과 신금이 해수를 식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재물운이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금을 충한다는 것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게 비견이에요. 신금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내 건강 불안, 그로 인한 수술수, 교통사고 또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되니까 겁재를 충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형제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의 어떤 구설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수술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합하고 충하고 그 다음에 격각은 지금 그 충에 준하는 운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로 격각이 요구한다는 것은 연월에 있으면은 조상 부모의 국사 초상이고, 그 다음에 오래 묵은 땅에 매매운이 되고, 조상의 묘를 흠벌리 있는 것이고, 격각을 충의 중앙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천간에 있는 정임합이나 병임충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또는 아까 얘기한 육신의 변환을 봤을 때 그것이 행명배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해석이 나오죠. 내년 같은 경우 이러한 글자가 합하고 충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유념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확장을 해서 해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발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다 육신적인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2022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그 운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자꾸 확장을 시켜보세요. 이 사주에서 통변에 이런 묘미는 실제적인 이런 그 합충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수고하셨고 2022년 좋은 작용하는 분들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리한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살피는 그런 그 내년의 운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천간 정임합 그 다음에 병임충 지지로 인해합이 올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충오구 격각이 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들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내년에 충이 왔다 그래서 걱정할 일, 그리고 합이 왔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충이 올 때 오히려 좋은 작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틀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실시간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개인 운세 물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왔네. 지금 자리에 있는 분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서연맘님은 뭐야? 지금 자리에 있나 모르겠네. 자리에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발음님이 있다고? 직장 이동수는 여기 지금 들었으면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참고하면 될 거고. 그 사주가 어떻게 되나? (77년 4월 30일이야) 음력 갑진이네. 올해 승진했을 건데. 정사 그 다음에 병호. 식신 상관 기운이 강하네. 갑진. 이거는 뭐 교육이나 이런 쪽인가? 올해 승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반기라도 승진이네 이거는. 오전 7시 묘시네. 올해 기다리면 승진하겠네. 아니면은 스카웃 J에 의해서 직장을 옮기든가. 둘 중에 하나네 이건. 스카웃 J가 왔을 텐데. 아니면 그렇다고 직장 이동수 이런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조직이 나타나면은 기존의 조직을 그만두고 좋은 조건으로 재입사가 되든가, 아니면 기존 조직 내에서 승진이 벌어지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옮기고 싶으면 옮기면 되는 거라 이거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왔을 건데. 다음에 서연맘님이 뭐야? 74년생? 갑인. 아니 바른님 지금 얘기해봐. 스카웃 J가 왔어 안 왔어? 좋은 조건으로 왔을 텐데 뭘. 3월 5일 정묘 요즘 그런 건 안 왔다? 기다려봐 그럼. 올해 승진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열받아 있구만 지금. 최소한 올해 12월 내년이니까 본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고, 오전 몇 시야? 밤 10시?
연마님 뭘 물어본 거야 이게? 하반기 직업 문제. 이거는 내년, 내후년 쭉 가면서 관운은 좋아지네. 굳이 하반기라고 볼 거 없고, 올해 이 일간이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상관이면서 천을귀인이 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위직들은 뭐 승진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그 직장을 막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막 그만둘라 그러면 누가 우리 직장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여기도 천을귀이다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지금 뭐 관을 겪어간다는 것은 올해 직장 이동수란 말이야 이거는. 직장 이동이 되면서 안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둬야 되는데 자영업했다가 직장을 들어가고자 한다 이건가? 아니네 이거. 자영업 했다면은 의류 매장이나 이런 거 있겠네. 그러지 않으면 농산물인데 이건 뭐 재물은 어떤 건? 당매장, 화장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류, 패션, 그다음에 뷰티 관련 여기 그런 거 해야지 하려면. 그리고 뭐냐면 그 품목들이 뭐냐면은 대리점 형태거든. 큰 물건 띄어다가 내가 팔아주고. 이것은 재물운을 위주로 봐야 되니까 올해 코로나라는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제는 본인이 잘 알 텐데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 재물운이 다 지났어 이게 지금 품재운으로 오긴 왔는데 내년 내후년 정도는 그래도 내년 내후년 정도 그런 위탁 매장 이런 거는 괜찮겠네. 수익 난 대로 나눠간 구조 쪽인데 이거. 그러지 않으면 패션 쪽으로 가야 돼. 패션, 미용, 이미용. 이거 꾸미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지. 화장품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뷰티 관련으로. 그거 잘 맞나 보지. 올해 하여간 요 아이템 해보지 않겠어 하고 제안이 올 거니까 기다려 봐봐 이제.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 일어나 보네. 그리고 81년생이니까 근데 이 지금 40이 넘었을 텐데 직업운을 물어본다면
올해 제한이 올 거니까 소연맘님 기다려 봐봐. 신 4월 17일 무슨 주 직업인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고 결혼을 해서 지금 그 전업주부로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관은 여기 있긴 하네 그래도. 싱글이라 그 지금까지 그 자영업이 됐던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네. 기존에 하던 일이 뭔가를 알아야지. 어떤 직업이 맞는 걸 봐야 되겠네. 이, 이 사주가 설명을 하자면은 요 술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금기운이 된다. 금기운이고 이 자체를 피부로도 보고 몸 골격으로도 본다.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의료적인 행위를 잘한다. 이건 뭐냐면은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마사지 이런 쪽.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기운 자체를 뭐로 쓰냐 하면은 이제 요식업, 식당 이런 거로 쓴단 말이지 이게. 필라라면 이게 저 할인업 이런 거로 봐도 되겠네. 뭐 의사, 간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자격증을 딴다는 거. 그런 건 잘 맞는 거야 이게. 그렇게도 준비하면 이상 없어 이거. 지금도 계속 활동운이네. 나중에 남자는 나중에 23년, 25년에 남자는 들어오네. 술집도 이 사주가 지금같이 그런 필라테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하는 것도 되고, 가르치는 행위, 영업적인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요식업으로 써먹는다면은 뭘로 가냐면 아예 밤에 새벽까지 하는 그 요식업 좋아해. 오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닭도 들어가고, 닭이니까 뭐 꼬치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는. 꼬치가 있을 수도 있고, 닭튀김도 있을 수가 있고, 그저 치킨이 되니까 그런 걸 기본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과일도 닭을 얘기할 때 닭을 잡을 때 과일까지 포함하고서 이전 확장이 언제가 좋을까? 72년에
20일 경인 그리고 대운이 6대운 야 대운 돈다 재물이 내년 내후년 괜찮긴 한데 내년 상황 봐가지고서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좀 좁은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그때 확장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올해가 그래도 나쁜 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고 괜찮은 자리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이건 그 자본 투입 만약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가운데서 계속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게 나아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잘 견주어서 판단하면 돼요. 올해가 나쁘지는 않긴 한데 내년 내후년에서 26년까지는 재물이 괜찮거든. 27년 그때까지. 대신에 뭐 그렇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자제하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라는 상황이 과연 투명하게 확실히 해결될 거냐 그런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해란 얘기예요. 내년 정도 올 하반기 내년 지나면은 그래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겠냐. 적어도 집단 면역으로 가서 좀 지금같이 분위기가 살벌하진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나쁜 운은 아니니까 알아서 참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물어본 것 같은데 메시지가 지어졌네. 버섯와 양근이
비가 오는 건지 비가 오네. 잠시 방송을 좀 중지를 하고 있다가 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자, 물어볼 분 다 물어봤죠, 이제. 이따가 9시나 전화하지. 이렇게 방송할 때 필요할 때 하면 되겠네. 놀리면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문자를 주던가 하면 되지. 시간 맞춰서 하면 되니까. (72년 10월 10일) 알았어. 이게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심화연님은? 인생 같이 할 배우자? 좋은 말이네. 일단 인자 되는 거. 10월 10일이면은 양력이요, 음력이요, 지금? 갑수라는 경직이 됐는데. 그렇지. 10월이요. 이거 남자가 아예 영양가가 없는 남자네. 사실. 아이고, 여기에도 그렇고. 이거 안방에 보니 남자 무덤이 하나 있고, 무덤 속을 가만히 보니 이거 하나 영양가 없는 남자고, 내 성에는 안 차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겠네. 부모 자리에 식신이 이렇게 있으니 어린 시절에 사는 데 이상이 없고, 만나는 남자마다 멀쩡한 놈 만나봐야 만나면은 비실비실거리고. 이거는 능력 있는 남자 들어오면 이건 못 살아, 이건. 이런 사주가. 눈에서는 어떻게 됐나? 그래도 오늘 괜찮은 오늘 하나 왔네. 그래도. 요거니까 52세까지는 괜찮은 애 들어가네. 지금 나이가 몇 개지? 50대인가? 아, 다 지나갔네. 좋은 배우자ውን 다 지나갔네.
평관은 하나 남아있는 거. 요거는 올해 만나지는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 특히 24년 이후에 24년 이후 3년 정도 괜찮은 남자가 그때 오고, 그럴 때 만나지는 사람이면 잘해보고, 띠로서는 요거 뱀띠, 말띠 빼고 뱀띠 또는 개띠면은 몇 살이야? 개띠면은 2살이 많을 거고, 범띠면은 7살이 많을 거고, 아니 뱀띠면 뱀띠하고 범띠면 또 나이가 어린단 말이야. 2살이 어리고, 개띠면은 2살이 많고, 범띠, 개띠, 뱀띠 이렇게 되겠네. 말띠 빼고.